네, 어제 했었던 부분들 정리 잠깐 좀 하고요. 어제 DAO에서 메서드 3개를 다 못했는데 그 메서드 3개 완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러에서부터 DAO가 완성이 끝났기 때문에 컨트롤러, 서비스 이렇게 하는 그 작업을 쭉 오늘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 구조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죄송합니다.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만드시게 되면, 일단 프로젝트 폴더 밑에는 form.xml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웹 inf 폴더 밑에는 web.xml, 그 다음에 웹 inf 밑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스프링이라는 폴더 밑에는 루트 컨텍스트.xml과 서블릿 컨텍스트.xml이 있습니다. 이 4가지 XML 파일은 스프링 MVC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XML 파일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XML 파일들이고, form.xml은 메이븐이라고 하는 빌드 툴에서 사용을 하는 XML 파일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자르 파일들, 라이브러리 디펜던시, 어떤 버전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세팅하는 거고요. 그거 XML에서 세팅만 해주면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모든 라이브러리들을 웹사이트 일일이 찾아가서 하나씩 다운로드 받고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form.xml. 그 다음에 web.xml은 웹 프로젝트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파일이 XML입니다. 배포 관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Deployment Descriptor라고 얘기하는데, 배포한다. 무엇을 배포하는 거냐면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거예요. 웹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을 어디다 배포해요? 서버에다 배포를 해야 되겠죠. 서버 위에다가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야 그 서버에서 웹 서버가 시작이 되겠죠. 웹 서비스가 시작이 되겠죠. 즉 web.xml은 누가 이용을 하는 거냐면 톰캣과 같은 그런 웹 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로 작성을 하는 게 web.xml입니다. 그래서 web.xml에서는 주로 설정을 하는 게 뭐냐면 필터 리스너 그리고 서블릿. 웹서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웹서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가 오면 리스판스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겠다. 이게 웹서버란 말이에요. 응? 클라이언트에서 웹브라우저에서 네이버닷컴 홈페이지 보내주세요 라고 리퀘스트를 보내면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고서 그 사용자의 맞춤 페이지를 HTML로 만들어서 리스판스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리퀘스트를 만들고 리퀘스트를 분석하고 리스판스를 만들어내주는 게 서블릿이란 말이에요. 서블릿. 그 다음에 서블릿이 시작되기 전에 서블릿보다 먼저 앞에서 필터링 해주는 게 필터고요. 우리는 서블릿 공부할 때 필터와 서블릿 공부를 했었죠. 웹서버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필터와 서블릿이에요. 리퀘스트를 처리한다, 리스판스를 만들어서 보내준다. web.xml에서 설정하는 게 바로 필터, 리스너, 서블릿 설정이에요. 필터, 리스너, 서블릿. 자,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뭐냐? 이 나머지 2개는 여기 폴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서 우리가 지금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XML 파일들이에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생성해야 될 객체들, 그 다음에 서블릿, 디스패처 서블릿이 생성해야 될 객체들, 그 객체들을 지정하는 곳이 루트 컨텍스트.xml과 서블릿 컨텍스트.xml이에요. 그래서 서블릿 컨텍스트.xml에서는 주로 컨트롤러 클래스들이 어떤 클래스냐, 어떤 패키지 밑에 있느냐.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컨트롤러 클래스들을 생성할 수 있게끔, 자바 빈을 생성할 수 있게끔 그 환경 설정을 하는 게 서블릿 컨텍스트고요. 루트 컨텍스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생성하는 객체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뭐냐면 데이터 소스,
SQL 세션, 서비스 클래스, DAO 클래스. 얘네들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게 루트 컨텍스트 XML입니다. 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직접 객체를 생성하고 관리를 하느냐? 어제 우리 무슨 용어 공부했었죠? 의존성주의. 의존성주의. 스프링에서부터는 원래 자바 쪽, 우리가 자바에서 공부했었던 방식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DAO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DAO 클래스 변수 선언하고 생성자를 호출하거나 스태틱 메소드 호출해서 DAO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죠. 그런 다음에 메소드 호출했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은 객체를 사용하려고 하는 클래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해서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근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라클을 사용하던 DAO였었는데 MySQL DAO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소스 코드들이 막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객체 생성하는 클래스 이름이 바뀌겠죠. 그거 바꿔주면 소스 코드가 바뀌니까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소스 코드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컴파일을 새로 하고 실행 파일 다시 만들어내서 배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걸 하면 소스 코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 는 추가가 되겠지만 XML에서만 그 클래스를 딱 설정을 해버리면 기존에 그 동작하던 코드들은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긴 거예요. 소스의 재활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에서 객체를 직접 생성하는 게 아니라 객체들의 생성과 객체들을 원하는 변수에다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따로 있고 그게 스프링 컨테이너고 그럼 스프링 컨테이너가 자기가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의 이름이 뭐냐 생성해야 될 클래스의 이름이 뭐냐 혹은 생성해야 될 클래스들이 무슨 폴더 밑에 있느냐 어떤 패키지 밑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 바로 컨텍스트 XML이에요. 그래서 컨텍스트 XML을 보시면 루트 컨텍스트 XML을 보시면 우리가 어제 작성했었던 부분들이 이런 게 있었죠. 클래스 이름,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생성한 객체를 DS라고 불러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SQL 세션 팩토리 bin이라고 클래스 이름을 줬어요. 생성된 객체를 SQL 세션 팩토리라고 불러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SQL 세션 템플릿이라고 클래스 이름 줬고 생성된 객체를 SQL 세션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XML 파일을 누가 이 파일을 사용하냐면 스프링 컨테이너.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얘를 보고서 클래스 보고서 생성자 호출해서 객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객체의 변수 이름이 SQL 세션. 그래서 위쪽까지는 생성해야 될 클래스 이름 직접 준 거고요. 아래쪽은 이런 폴더 밑에 있는 이런 패키지 밑에 있는 클래스들을 생성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루트 컨텍스트 XML. 루트 컨텍스트 XML이고 서블릿 컨텍스트 XML은 어떤 것들 생성하고 있냐면 컨트롤러 패키지 밑에 있는 녀석들을 생성해서 가지고 있어라. 이거는 누가 관리해라? 디스패처 서블릿이 관리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 그림을 이런 정도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스프링 웹서버가 더 큰 개념이고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이렇게 보내겠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고 우리는 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안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넣은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들, 컨트롤러 기능이라든가 혹은 뭐 데이터베이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자동화하기 위한 스프링 컨테이너가 있는 거고, 이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있는 거예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모든 리퀘스트를 받아들이는 프론트 컨트롤러죠. 프론트 컨트롤러. 그러면 이 스프링 컨테이너가 생성하고 관리하는 녀석들, 그러니까 얘가 객체들을 생성해서 관리하고 있겠죠. 이런 객체들은 루트 컨텍스트에서. 그 다음에 디스패처 서블릿이 위임을 하잖아요.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컨트롤러 메서드한테 위임을 하죠. 이거는 우리가 월요일 날 많이 한 거란 말이에요. 스프링 할 때. 그죠? 메서드 만들어서 리퀘스트 매핑 딱딱 붙여주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알아서 메서드 딱딱 호출하고 그 다음 JSP로 딱 날아갔죠. 그죠? 네. 그렇게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으려면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컨트롤러 클래스에 객체가 생성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려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뭐 보드 컨트롤러, 유저 컨트롤러 얘네들을 생성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어떻게 생성할 거냐? 걔네들이 있는 위치를 알아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위치가 어디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컨트롤러 밑에 컨트롤러 클래스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객체를 생성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마다 이제 매핑을 보고서 이거 호출해야지, 저거 호출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 4개의 파일이 가장 중요한 설정 파일이고요.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렇게 많이 수용될 게 없으실 거예요. DB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SQL 세션 팩토리, SQL 세션까지 하면 끝이고, 그 다음에 아마 나중에 여기는 우리가 조금 더 추가를 할 건데, 퍼시스턴스 말고 서비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 거여서 그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될 수는 있어요. 추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다른 XML 파일들이 있어요. 그 XML 파일들이 뭐냐면 여기 있는 녀석들이에요. resource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녀석들. resource라고 하는 폴더에 있었는데 log4j라고 하는 XML 파일은 원래 MVC 프로젝트를 만들면 원래 처음부터 생겨요. 얘는 뭐냐면 그 SLF4j라고 하는 그 로그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에서 콘솔 창에 출력하는 내용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에러만 출력할 거냐, 워닝과 에러를 출력할 거냐, 혹은 인포와 워닝과 에러를 출력할 거냐,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log4j고요. 우리가 직접 만든 것들이 있었어요. 직접 만든 것들이 뭐냐면 마이바티스 컴피그하고 보드 매퍼죠. 마이바티스 컴피그는 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안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고, 스프링 기능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또 덧붙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럼 스프링은 마이바티스를 이용해서 마이바티스의 데이터베이스 연결 기능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를 굉장히 쉽게 결과 처리까지가 끝나요. 이 마이바티스에 대한 환경 설정을 마이바티스 config.xml에서 하는 거고 매퍼는 뭐냐? 매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면 SQL 문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SQL 문장들을 작성하는 게 매퍼예요. select, insert, update, delete와 같은 SQL 문장들을 작성하는 게 매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스프링이 마이바티스를 이용을 하느냐? 코드를 보면 왜 이용하는지가 느껴지셔야만 돼요.
자,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코드 좀 볼게요. 코드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자바 시간이나 혹은 JSP 시간이나 공부했었던 그때 사용했었던 코드와 지금 스프링을 공부하면서 사용하는 코드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보드 DAO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서 select, insert, update, delete를 하는 게 보드 DAO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역할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클래스가 해야 될 역할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자, 그러면 SQL 문장을 실행시키려면 우리는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을 빌려와서 커넥션에서부터 커넥션 맺고 SQL 문장 만들고 SQL 문장을 실행시키고 결과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게 무슨 객체가 필요하냐면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을 빌려올 수 있는 객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객체를 변수로 선언을 하겠죠. 여기까지는 기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을 빌려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커넥션에서 SQL 문장을 실행할 수 있는 객체를 선언하는 것까지는 똑같죠.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의존성 주입이 달라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이 자리에서 바로 뭐 예를 들면 생성자를 직접 호출할 수도 있고 new, SQL, 세션, 템플릿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이 자리에서 생성을 해서 변수를 초기화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생성자가 아니었으면 어떤 뭐 SQL 세션에 어떤 get 세션 뭐 이런 식으로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객체를 먼저 생성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객체가 생성이 돼야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어요. 객체에서 죄송합니다. 객체에서 객체에서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죠. 그게 우리의 그동안 객체를 사용하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변수를 선언할 테니까 그 변수에다 알아서 넣어주세요. 오토 와이어드가 알아서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SQL 세션 타입의 객체를 이 변수에 자동으로 이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존성 주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존성 주입. Dependency Injection. 자, 그러면 여기다가 생성되어져 있는 객체를 넣어주려면 생성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누가 생성할까요? 누가? 컨텍스트 XML을 사용하는 스프링 컨테이너가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XML 파일을 보면 SQL 세션이라고 하는 타입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 SQL 세션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상속 관계예요. 얘는 하위 클래스, 서브 클래스고 그 다음에 어디가? 네, 얘는 슈퍼 클래스고.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스프링은 다양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SQL 세션 템플릿은 SQL 세션이다. 이런 다양성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클래스가 두 개가 있는데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A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B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A랑 B랑 둘 다 XML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그때는 의존성 주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는 A 객체를 넣어도 되고 B 객체를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싱글턴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개를 생성하지 않는 거예요.
싱글턴으로 관리하고 있고 하나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다형성에서 생기는 모호함이 생기면 그때에는 변수를 정확하게 SQL 뭐 세션 템플릿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면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주입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오 인풀에서 보드 다오 인풀에서 사용할 객체를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그리고 그 변수를 초기화하는 부분이 간단해졌어요.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태틱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코드의 의견은 수정사항이 안 생기는 거예요. SQL 세션 템플릿에서 뭐 만약에 SQL 세션 템플릿이 아니라 오라클 세션 템플릿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어디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루트 컨텍스트 XML에서 여기서 클래스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링이 시작되면서 그 클래스로 생성자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고 있는 거죠. 만들고 있다가 실제로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 그때 객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컴파일을 새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클래스를 컴파일을 새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스프링을 사용하면 그 코드의 재활용성이 높아지는지 코드의 재활용성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존성 주입 때문에 그런 의존성 주입 때문에. 네, 면접 볼 때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스프링 배웠다라고 하니. 네. 그래서 여기가 코드가 수정이 안 돼. 자, 그래서 이 코드가 간단해지기만 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재활용성이 높아지는 코드가 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코드를 볼게요. 이게 전체 검색하는 코드예요. 전체 검색하는 코드인데 여기에서 메서드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뭐 문자열이 있죠. 이 문자열은 SQL 문장을 찾아가기 위한 문자열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많이 쉬워지진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는 JSP를 할 때에도 자바를 할 때에도 SQL 문장 만드는 거는 그대로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예를 select, all, from, table, order, by, BNO,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SQL 문장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는 자바나 JSP나 스프링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뭐 prepared statement, 파라미터가 필요한 물음표가 들어가는 이런 문장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 여기까지는 그렇게 코드가 줄어들진 않아요. 그런데 보드 다오 인풀이 한 줄로 끝나버렸어요. 오, 이거 되게 편리해진 거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 빌려온다. 커넥션에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만든다.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에서 파라미터가 필요한 파라미터를 채운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완성되면 이제 이그제큐트 쿼리를 하는 거죠. 이그제큐트 쿼리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 리절트 셋이 리턴된단 말이에요. 리절트 셋이. 그 리절트 셋을 분석해서 반복문 돌리면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내죠. 그게 여기서 한 적어도 10줄 이상 코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했어요? 얘는 SQL 세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그리고 SQL 세션한테 SQL 문장만 주면 그 SQL 문장을 실행하고서 뭐까지 만들어줘요? 보드의 어레이 리스트까지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끝나버렸죠. 다오 인풀 만드는 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XML에다가 SQL 문장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SQL 문장 만들어서 이용해라. 메서드만 딱 찾아서 호출을 해버리면 보드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까지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의 리스트 만드는 거라든가 혹은 만약에 댓글이 있다면 댓글의 리스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요 한 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워크의 힘인 거죠. 개발자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코드들이 있는데 그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코드들을 프레임워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한 거는 두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사용했었던 거.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에 사용했었던 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컨트롤러, 리스판스 이 부분을 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죠. 컨트롤러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스프링을 쓰니까. request.get 파라미터 이런 거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다 없어지고 그냥 바로 JSP로 바로 넘길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프링에다가 덧붙여 준 게 있어요. 뭘 덧붙여 줬냐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거를 더 덧붙여 줬어요. 이걸 덧붙이니까 뭐가 쉬워졌어요? 다우 인플이 쉬워졌어요. 다우 인플. 그래서 가장 반복되는 코드가 많고 가장 귀찮은 작업들이 많았던 부분이었던 리퀘스트에서의 request.get 파라미터, 그 다음에 SQL에서 SQL 결과 처리, 이 부분들이 프레임워크에서 딱 빠져버리니까 개발자가 담당해야 될 거는 뭐만 담당하면 될까요? 서비스에만 집중해서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프링과 마이바티스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XML 이렇게 막 설정하느라고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머리가 복잡했었겠지만 일단 이런 XML들이 딱 설정이 끝나고 나면 개발자들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에만 집중해서 서비스만 잘 만들면 웹 서비스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주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어제 했었던 것들이 이게 전체 검색이고요. 전체 검색 여기서 보드 네임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상수는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냐면 보드 매퍼의 네임 스페이스예요. 보드 매퍼의 네임 스페이스. 그러니까 일종의 패키지 이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패키지 이름이고 그 밑에 뭐 메서드 이름 같은 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SQL의 전체 이름은 select all이 아니라 전체 이름은 edge, spring, ex2번, mapper, board mapper, .select all. 이게 여기 있는 SQL 문장을 찾아가기 위한 전체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전체 아이디가. 그래서 보드 인풋에서 그걸 사용하는 거죠. 모든 아이디가 이걸로 시작하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select all 하고서 아이디 딱 찾아서 그 SQL 문장을 실행하면 됩니다. select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뭐 더 많은 메서드들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select list와 select one입니다. select list와 select one이고요. select list는 레코드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프라이머리 키로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타이틀로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레코드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행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select list. 비에노, 글번호처럼 프라이머리 키로 조회를 하게 되면 딱 객체가 하나만 나오거나 객체가 없거나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select one. 그 다음에 insert 문장인 경우에는 insert라고 하는 메서드가 따로 있어요. 있고 모든 메서드들은 뭐 select list나 select one이나 insert나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SQL 문장이 완성되어 있고 거기다가 추가해야 될 파라미터가 없으면 그냥 SQL 문장만 넘기면 되고요. SQL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물음표, 그러니까 즉 채워 넣어야 될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파라미터를 두 번째 아규먼트로 넘기시면 돼요.
크리에이트 문장 같으면 크리에이트 문장 찾아볼까요? 크리에이트 문장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sert into table 그 다음에 타이틀과 컨텐트와 유저 아이디 여기까지는 문장이죠. insert 해라 값 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물음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이 SQL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 그럼 이 파라미터 3개를 채울 수 있는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그 가변 길이 아규먼트가 아니에요. 가변 길이 아규먼트가 아니라 오브젝트로 넘겨야 돼. 오브젝트로 넘겨야 되면 타이틀과 컨텐트와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넘겨주면 돼. 그러면 그런 객체를 넘겨주면 샵 타이틀은 그 객체에서 get 타이틀 하고서 getter 부르는 거고 샵 컨텐트는 파라미터로 넘겨진 객체에서 get 컨텐트하고 getter 호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샵 유저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로 넘겨진 객체에서 get user id라고 하는 getter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드를 보시면 보드가 전부 다 그런 멤버 변수들과 그리고 getter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SQL 문장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인설트 문장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커넥션 맺는다,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준비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파라미터를 setString, setString, setString 이렇게 하면서 채운다. 그 다음에 execute 업데이트하고 실행한다. 여기까지 적어도 5줄 이상의 코드가 작성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이 한 줄로 인설트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되게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다 끝났구나. DAO 인플 만드는 게 다 끝났구나. SQL 문장만 만들고 그다음 메서드 한 줄이면 끝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돼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어제 한 내용이었었고 이거 하면서 JUnit 테스트 설명드렸었죠.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그래서 JUnit 테스트 할 때 그 테스트 클래스는 포조로 만드시면 돼요. 포조. plain old java 오브젝트. 그러니까 뭔가를 상속받을 필요도 없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자바 클래스를 만드시면 되는데 앞에다가 어노테이션만 잘 붙여주시면 돼요. 3개. run with, context configuration, 그리고 web app configuration. 이렇게 3가지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 메서드에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서 실행을 run as JUnit test라고 하시게 되면 유닛 테스트가 실행이 되겠죠. 아마 여기 있는 코드는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될 거냐 하면 create를 한 번 더 하네요. 그죠? 자, 요것만 볼까요? 요것만 보면 단위 테스트, JUnit 테스트가 메서드를 테스트라고 어노테이션이 붙어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줍니다.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JUnit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는 이런 초기화 작업들을 하고요. 즉 얘가 메인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고 이 메인 클래스에서 context.xml 파일들을 읽어들여서 필요한 클래스들을 얘가 생성을 하는 거예요. 스프링 JUnit 클래스 러너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context.xml 파일을 보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 소스, SQL 세션 팩토리, SQL 세션, 그 다음 DAO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웹앱 컨피규레이션을 보면서 web.xml이죠. web.xml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블릿이 필요하냐, 필터가 필요하냐, 필요하면 그런 것들 생성을 하는 거예요. 생성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주입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보드 DAO 타입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여기다 보드 DAO 인프를 넣어줘요. 스프링 JUnit 클래스에서 얘를 생성할 때
여기에 넣어주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드 DAO 인풋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로그 볼까요? 로그 보시면 보드다오가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보드다오 인풋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객체 생성된 주소가 있죠. 보드다오 인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랬냐면 객체를 하나 우리가 입력하기 위한 게시판에 입력하기 위한 보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다오의 크리에이트를 호출했어요. 다오의 크리에이트를 호출하니까 밑에 보드 다오 인풋에 크리에이트가 호출됐습니다 라고 하는 로그가 있고요. 로그가 있고 얘는 SQL 세션 호출하죠. 아까 보시면 이 메서드 가보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보드 호출됐다. 그 다음에 인설트 하겠다. SQL 문장 인설트 하겠다란 말이에요. SQL 문장 인설트 하겠다. 이때 만들어진 SQL 문장이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프리페어링 이게 뭘까요? 매퍼에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그 보드 매퍼.xml을 보시면 샵 타이틀, 샵 컨텐트, 샵 유저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물음표를 채워주는 파라미터가 뭐다? 채워주는 파라미터가 문자열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물음표에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물음표에 두 번째 문자열, 세 번째 물음표에 세 번째 문자열이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문자열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아까 호출할 때, 테스트를 호출할 때 보면 보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얘가 타이틀, 얘가 컨텐트, 얘가 유저 아이디. 즉 보드 객체에서 get title이 호출돼서 보드.getTitle 그 부분이 타이틀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board.getContent라고 한 부분이 여기 컨텐트에 들어간 거고요. board.getUserID라고 한 부분이 마지막 파라미터 유저 아이디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완성됐죠? 완성됐으니까 이제 인설트 이루어진 거고 업데이트라고 써져 있는 건 execute 업데이트를 호출했다는 뜻이에요. execute 업데이트의 결과가 1이라는 얘기는 인설트 성공했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에 어제 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아직 매퍼에서 그 다른 것들 크리에이트까지 했었고 업데이트와 업데이트 뷰 카운트와 딜리트 요거 3개를 더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들 해보셨어요?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완성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